어제 한해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함께 뉴스파이터에서 바로 현장 생중계를 해드렸지만 60%가 넘는 득표율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압승으로 당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내세운 첫 일성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먼저 이성하시겠습니까?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화나시고 걱정하시고 힘든 한 달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힘차게 전진합니다. 국민의힘 만세! 한동훈 만세! 바로 마지막 모습은 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던 그리고 방명록을 남겼던 그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 이 외부 선관위원 자격으로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분위기는 실제로 어땠어요? 저희가 현장 중에 영상으로만 현장 중에 보여드렸는데 실제 그 느낌은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일찍부터 도착을 해서 그래요? 네. 그 입구 바깥쪽에 부스를 마련을 해 놓으시고 그때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다 말다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의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아하. 굉장한 응원 어제까지도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기는 지금 전당대회 내부입니다만 그 밖에 외부 들어가는 입구 보니까 진짜 각 후보 응원 그 지지자들이 막 구호도 외치고 징도 치고 하면서 정말로 이 무슨 올림픽 경기 보는 듯한 그런 응원전도 펼쳤는데 네. 사실 어제 이 또 하나의 관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현장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떴다는 얘기가 막 들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또 현장 기자들이나 이제 정치 평론한 호사가들은 이거 뭐지 어떤 거지 뭘지 또 급한 일이 생긴 아니다 뭔가 결과를 미리 알고 김 빠져서 간 거다 마음에 안 들어서 간 거다 혹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아하. 예, 선거관리위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넘겨온 자료를 USB에다 해서 합계하는 그 자리는 문도 잠가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고요. 아하. 그 VIP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일정표를 만들 때도 참석 여부에 관해서 확실히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마련을 할 정도로 미리 이제 좀 상당히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처리를 하기도 하고 지난 3.8 전당대회 김기현 당대표가 됐을 그 당시에도 참석했다가 이후에 좀 자리를 이석을 하셨어요. VIP의 일정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에서도 참석해서 축하 연설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계 과정 등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이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의 호사가들이 전하는 그 지라시로 쫙 퍼진 것처럼 이미 결과를 보고 이 뭔가 기분이 마뜩잖아서 갔다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지금 영상 보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각 이 당대표 후보들하고 쭉 악수를 했는데 또 시청자들이 궁금한 건 저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한테 말하는 입모양 뭐라고 말하는지 입모양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악수하면서 인사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한데 그렇게 딱히 말은 안 했었다고 저는 그래요? 전해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정말 험한 이슈들이 돌아다녔던 그랬었죠. 그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 또 봉합은 과연 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 90도 인사는 일단 없었고요. 네. 네. 그랬는데 누가 먼저 연락을 할까 이런 분들이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비윤, 반윤을 넘어서 절윤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오. 그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당과 정부가 화합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말했다고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도 수고했다라면서 잘해보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답이라도 되는 걸까요? 오늘 만찬을 하거든요. 어허. 이 만찬 자리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서 5명의 최고위원, 이렇게 새 지도부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낙선했던 후보들까지도 함께 하고요. 일단 그 또 위로의 자리도 되는 거예요. 네, 위로의 자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번에 퇴임하게 되는 여당 지도부 전원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고위급 참모들도 전원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만찬의 자리를 한번 작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네. 작년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됐을 당시에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닷새 만에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거든요. 어허. 근데 이번에는 바로 전당대회 다음 날 이렇게 어허.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어떤 전당대회 갈등을 수습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해석이 하하. 됩니다.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시큰둥했다가 지금 김묘성 기자님 설명드리니까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나랑 혼자만 밥 먹어야지 뭐 땜밥을 먹어요라고 했다가 김기현 당대표보다는 그땐 닷새 만에 먹었는데 나는 바로 하루 만에 먹으니까 내가 나를 더 이뻐하는구나 또 좋을 수 있는데 자 만찬을 하자는 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뭐라고 화답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당과 정의 시너지를 내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가자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내내 해왔죠. 제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근데 뭐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얘기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만 불러서 단둘이 밥 먹는 건 모양새보다는 모양새상으로 놓고만 보면 당대표와 새로운 최고위원들 지도부, 새 지도부는 물론이고 낙선 후보들 그리고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 고생한 지도부들 다 모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이른바 전당대회가 일각에서는 그 기간 동안 뭐 그런 거 언론에서 그랬잖아. 이게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진흙탕 싸움이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겪고 전당대회를 마친 만큼 이제 원팀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 아니겠는가. 이번 만찬, 오늘 만찬이요. 그런 의미도 가져보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이제 이 후보가 새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들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꺼낸 사람이 있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했다.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영부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결국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종결될 수 있는 전기가 새로 생긴 것이죠.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3장소에서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할 때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고려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물론 이제 언론사들하고 쭉 돌아가면서 이제 이 인터뷰를 했던 건데 MBN의 이제 뉴스파이터 다음 시간에 하는 뉴스와이드가 바로 첫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이상훈 앵커가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김현주 평론가님 뭔가 조사 방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와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안 맞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밥 먹자고 한 이유인지 또는 그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쭈 나 정말 지금 대통령실 심기를 건드려 혹시 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어떻습니까 이게? 저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의 갈등의 원인이랄까? 그 상징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현직에 있는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제3의 장소였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총선 국면에서도 실질보다는 조금 왜곡되거나 이런 면으로 인식되는 논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출국이라던가 뭐 또 영부인의 뭐 문자 사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보다는 좀 왜곡돼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나오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기껏 현직 영부인의 검찰 조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도 그 장소 문제 때문에 이것이 검찰 내홍 양상으로 비춰진다든지 혹은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는 이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현직 대통령 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그것은 오히려 본질은 가려진 채 조사 장소가 오히려 부각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 아마 그런 뜻으로 해석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김현일 평론가 다시 한번 갈게요.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고 보시다시피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 당을 이끌어갈 때는 대표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서 최고위원 몇몇 과연 최고위 5자리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에 당헌당규 개정으로 인해서 최고위원이 4명이 걸석이 될 시에는 비대위 체제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그 러닝메이트 제도처럼 이렇게 이제 띄웠었잖아요. 소위 F4라고도 하고 아하. 팀 한동훈이라고도 하는 그분들이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네. 그 가운데서 박정훈 의원만 빼놓고 장동혁 의원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또 청년 최고의 진종호 네. 의원이 됐습니다. 이외에 다른 분들 3분은 최고위원으로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의원이나 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아주 공교롭게도 이를테면 친한대, 친윤이 3대3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당대표가 되면 최고위원 1명을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 말고 1명의 최고위원을 지명을 할 수가 지명직 있고 최고위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3대3의 황금 비율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4명이 걸석이 될 우려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면 친한 대 뭐 비친한 이런 구도가 3대3으로 되는 것은 참 당원 여러분들이 절묘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짤래도 짤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거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나 팀 한동훈에게도 지금 당장은 뭐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네. 자칫 만약에 한 팀으로 뛰었던 분들이 다 되게 되면 자칫 오만할 그런 또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저 사람들은 팀이야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3대3의 황금 비율이 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한 결과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일부러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묘하게 최고위원들 균형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어떤 해석이 나오냐. 한동훈 대표 흔들기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출발부터 한동훈 대표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최고위원이 있어요. 어머? 누구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늘 말씀하시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은 여성 몫이 물론 등수로는 5등인데 이 규정상 5등 안에 4위 안에 못 들면 4위 후보를 밀어내고 5위 여성 목 중에 최고 득표한 여성 후보가 4위로 들어가게 돼서 박정훈 의원이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손정희 변호사님 굳이 뭐 딱 잘라 말아 친윤계 최고위원이라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은 비한계 최고위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견은 당연히 갈등의 불씨는 잠재워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최상병 특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수정해서 중재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특검법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심의 어떤 여론은 62%의 절대적인 다수의 어떤 지지를 받지만 또 특검법을 그대로 할 것인가는 내부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분열될 가능성도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최고인 2명이 당대표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당대표가 설 자리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가지는 내재적인 한계는 원외 인사라는 겁니다.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직도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의 컨트롤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기대할 곳은 민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견을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연성 있게 설득하고 경청하고 이 설득을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은 나오는 것은 중도층이 뭘 바라보는지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라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도부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지금 이 첫날부터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최고위원들하고도 앞으로 싸워야 될 텐데 김묘성 기자님 여기에다가 줄곧 한동훈 대표의 당권 도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또 쓴소리를 날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인데요. 그간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비판을 SNS로 또 인터뷰로 참 많이 해왔었죠. 네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어떡해요? 역시 SNS인데요. 당분간 당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 라면서 뭔가 마음이 토라진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단합해서 이 난국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무에 당분간 관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망했다는 홍준표 시장에게 오히려 실망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표현을 또 함으로써 저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서 저는 적절한 표현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축하해 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망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는 자칫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또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이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조금 눈길 가네요. 그냥 아무 말 않고 당무에 관여 안 하면 되지. 그걸 또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고 뭐할 공개적으로 밝히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불만을 나타낸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보탠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진중권 교수가 등판했는데요.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네네.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당원 선택에 실망했다라고 한 것을 공유하면서 그럼 당원을 선출하세요. 시장님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로다가 이렇게 야유를 한 건데 약간은 이제 비아냥 조롱 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아냥 조롱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논리가 대중의 누군가를 선출했을 때 딴소리 하지 마라.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대중을 뽑든지 이 논리잖아요.
근데 대중이 선출한 사람을 비판하는 게 원래 진중현 교수 특기이기도 한데 이분이 원래 대통령 비판하고 맞아요. 당대표 비판하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거의 모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그 누워서 침 뱉기 같은 비판을 상대방한테 한 건데 네. 정치권에서 보면 그 상대방한테 뭐라고 비판을 했는데 결국엔 누워서 침 뱉긴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김현준 평론가님, 오늘 이제 이번 결과를 놓고 사실 원희룡 후보는 이른바 윤 대통령 윤심을 얻고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조간들 제목 보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 되고 나서의 인사말 때 나왔던 제목 위주로 이제 막 이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뭐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겠다,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겠다, 뭐 등등등 있는데 동아일보 제목이 눈에 띄는 게 윤심 힘 못 썼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민심이 힘 못 썼죠. 이번 전당대회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62%라는 어마어마한 압도적 지지율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간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일반 여론보다 당심에서 꾸준히 높은 추세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일반 여론에서조차도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뭐 이기고 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상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 서로 간의 네거티브 공방을 통해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총선 국면 이후에 내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 평가를 내리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민심의 그 향방을 제대로 읽고 당원 모두가 결속해서 여당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나라도 맞아요.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가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당원 여러분들이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뒤에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하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밥 먹는 자리니까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올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에서 국민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건 그걸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국민들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물가 높다고 아우성에 제발 국민 눈높이 강조했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